안녕하세요. 서아성경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흔한 어지럼인 이석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유튜브 채널 비욘드의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 실시간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석증이라고 하니 마치 이석이 우리 몸에 나쁜 돌멩이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석이 마치 신장의 결석, 담낭의 담석과 같이 없애야 할 불필요한 귀의 돌멩이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게는 이석 탈출증 혹은 이석 이탈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듯한데 더 어색한가요? 어쨌거나 이석은 전정기관 내의 난형낭과 구형낭에 위치해서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때 몸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알려줍니다. 이석은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이석막 위에 위치해서 머리가 움직일 때 여러 방향으로 쏠리면서 전정기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치 자동차에 타고 급하게 출발하거나 멈출 때 몸이 반대 방향으로 쏠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석이 난형낭과 구형낭에만 있어서 제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옆에 붙어있는 반고리관으로 빠져나가서 문제가 되죠. 제가 의대에서 해부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 중 가장 아름답다고 느낀 대표적인 기관이 반고리관입니다. 수평, 상, 후 반고리관 3개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을 표현하는 가로, 세로, 수직축을 담당하여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회전하더라도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마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자이로스코프보다 더 완벽한 기능을 하죠. 어렸을 적 게임을 하다 벌칙으로 코끼리 코 돌기를 하다 나면 엄청 어지러웠던 기억 있으시죠? 반고리관이 급격한 회전 운동을 감지해서 어지럼을 느끼게 됩니다. 반고리관 내부에는 맑은 림프액이 들어있습니다. 맑은 림프액만 들어있어도 빙글빙글 돌면 어지러운데 이석이 빠져나가서 같이 돌면 생각만 해도 엄청 어지럽겠죠. 게다가 가만히 있을 때는 이석이 가라앉아 있다가 고개를 움직이기만 해도 핑핑 순간적으로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생기면 꼼짝달싹 못하고 가만히 쉬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석증 환자는 한 해 약 40만 명 가까이 진단받고 모든 어지럼의 30에서 40%를 차지할 만큼 흔한 어지럼 질환입니다. 이석증은 특히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석증은 어떤 분들에게 잘 일어날까요? 이석증이 잘 생기는 원인을 알면 이석증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이석증은 노화에 의한 전정기관의 기능이 약해져서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뼈마디가 쑤시듯이 퇴화 과정에 의해서 이석이 제자리를 떠나서 세반고리관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어지럼까지 생기고 이래저래 힘듭니다. 노화에 의한 가장 큰 변화는 뼈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에 좋은 음식도 챙겨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골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도 좋고 가볍게 뛰거나 줄넘기 혹은 계단 오르기 등의 우리 몸에 물리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 칼슘 성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드시고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한 햇볕 쬐기 등의 야외 활동을 추천합니다. 둘째, 이석증은 중년 여성에서 더 흔하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죠. 나이가 들면 이석증이 잘 생기는 것은 알겠는데 왜 여성에서 더 흔하게 발생할까요? 이유는 중년 이후 여성 호르몬 분비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골다공증이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골다공증에 이렇다 할 증상이 없다는 점이죠. 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 자신이 골다공증임을 아는 여성은 24%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중년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생리를 마친 여성 혹은 6개월 이상 무월경이 지속되는 젊은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낮아서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받고 필요하면 호르몬 치료 등 약물 치료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셋째, 이석증은 머리에 갑자기 충격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이석이 빠져나가서 생길 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즐기다가 머리를 부딪히고 가벼운 뇌진탕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석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 인라인 등을 즐길 때 반드시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요즘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 대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가
2020년 1447건으로 2017년에 181건에 비해서 8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고 법규 준수 이전에 나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모를 쓸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이석증은 평소 잠을 잘 때 특히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중력에 의해서 이석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편한 분들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옆으로 누워 주무시지 말고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이석증이 생길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이승원 교수님 팀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들 중 무작위로 추출된 2082명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과 8,328명의 정상 수면인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받은 군에서 정상 수면군에 비해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의 발생 빈도가 의미 있게 높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섯째, 이석증은 전정신경염과 같이 전정기관에 염증성 질환이 생겼을 때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은 귀에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귀에 생기는 일종의 감기라고 볼 수 있죠. 전정신경염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치료되는 과정에서 후유증으로 이석증이 전정신경염과 같이 동반되거나 치료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면역력을 높이는 일상습관, 예를 들어 잠을 잘 자고 가벼운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꾸준히 하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손을 자주 씻고 하루 8잔 이상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이석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